불타는 하늘의 퀵 리뷰 시간입니다. 잠시 태평양을 떠나 유럽 항공전의 물수제 비뜨기 폭격 작전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공군이 스킵 바밍 전술로 일본 선단을 괴멸시킨 후에 2개월 정도가 지난 1943년 5월 유럽 전선에서는 영국 공군이 다른 형태의 물수제 비뜨기 폭격 작전을 감행합니다. 제5공군의 폭격기들이 일본 선단을 공격할 때 사용한 폭탄은 일반적인 철갑탄이었지만 영국 공군은 특수하게 설계된 강력한 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특수 폭탄이 노리고 있었던 목표는 함선이 아니라 독일 내륙의 댐이었죠. 전쟁이 시작된 후에 독일의 주요 산업시설을 목표로 야간 공습을 감행하던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고공폭격으로는 독일의 댐을 명중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대하고 튼튼한 댐을 파괴하려면 30톤 정도의 폭탄을 댐의 바깥쪽에 명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였지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야간 고공폭격으로는 아무리 많은 폭탄을 투하해도 댐에 명중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았죠. 그렇다고 폭격기들이 좁은 협곡을 따라 저공으로 침투해서 댐의 외부에 다량의 폭탄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당시 독일군은 루르 지역의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력발전 댐을 방어하기 위해서 댐의 외부 협곡 쪽에 수많은 대공포를 배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물이 저장되어 있는 댐 안쪽으로 어뢰를 투하해서 명중시키면 수압으로 인해서 폭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5톤 정도의 폭약만으로도 댐을 파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지만 독일군이 어뢰 방지 그물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뢰 공격은 불가능했죠. 1943년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해리스 사령관은 루르 지역의 독일 산업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댐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참모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댐을 파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고민은 영국의 한 천재 공학자가 해결하게 됩니다. 번즈 웰리스 박사는 아이들이 강물에 돌을 던져 물수제비 뜨는 장면을 연상하며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웰리스 박사는 즉시 특수한 폭탄을 설계하고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은 드럼통처럼 생긴 폭탄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너무 황당하다며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영국 공군에게 채용되었으며 업키프라는 암호명 하에 개발이 진행됩니다. 웰리스 박사는 최대 폭탄 탑재량이 5톤 정도였던 랭카스터 폭격기에 맞춰서 폭탄을 설계했는데 최종적으로 업키프는 약 4.2톤의 중량을 가지게 됩니다. 업키프의 내부에 탑재된 폭약은 2.7톤 정도였으며 투하 시에 발생하는 충격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철갑으로 둘러싸인 드럼통 모양의 폭탄이었죠. 이 무거운 업키프 폭탄을 수면에서 튀어날게 하려면 폭탄이 투하될 때 분당 500회 정도의 강력한 역회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공작전에 차출된 랭카스터 폭격기들은 이 폭탄에 역회전을 걸기 위한 특수 장비를 장착하게 됩니다. 고속으로 역회전이 걸린 업키프를 고도 18m 정도에서 시속 350km로 투하하게 되면 물수제비를 뜨면서 500m 정도를 튀어날아 어뢰 방지용 그물들을 뛰어넘은 후에 댐에 충돌하게 됩니다. 댐에 충돌한 이후에는 역회전의 효과로 댐에 밀착한 상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9m 정도 심도에 이르면 폭발하도록 신관이 세팅되어 있었죠.
이 폭격 작전이 성공하려면 이런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야 했는데, 만약 너무 미리 투하되거나 느린 속도에서 투하되면 업키프가 댐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가라앉게 됩니다. 반면 너무 높은 고도에서 투하되거나 목표 지점을 지나서 투하되게 되면 수면을 크게 튀어나라 댐을 넘어버릴 수도 있었죠. 정확하게 명중하려면 커다란 사발 중폭격기 랭카스터를 조종해서 초저공을 시속 350km로 날아가서 댐으로부터 435m 정도의 정확한 위치에 업키프를 투하해야 했는데, 이것은 고개비행 수준의 아슬아슬한 임무였습니다. 영국 공군은 이 작전을 위해서 제617 폭격기 대대를 창설한 후에 최고 수준의 베테랑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을 선발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랭카스터 폭격기에는 폭탄 투하 시에 폭격기의 고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조명 장치와 정확한 투하 위치를 알려주는 댐 조준경이 별도로 제작되어 장착됩니다. (1943년 5월 16일) 업키프를 장착한 랭카스터 폭격기들이 야음을 틈타 이륙한 후에 독일의 루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드디어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9대 랭카스터 폭격기들은 3파로 나누어져 루르 지역의 댐들을 목표로 출격했으며, 이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댐이었던 메네댐과 에덜댐, 조르페댐이 최우선의 공격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죠. 어둠 속에 숨어서 비행하던 랭카스터 폭격기들은 목표 지역에 도착하자 호수 방향으로부터 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진입합니다. 독일의 대공포 사수들은 댐의 외부 지역으로부터 공습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공으로 접근하던 랭카스터 폭격기들은 첫 번째 공격 목표였던 메네댐의 업키프를 연달아 명중시킵니다. 댐 상부에 설치된 대공포화가 뒤늦게 반응하며 격렬하게 사격을 했지만 랭카스터의 돌격을 막지는 못했죠. 세 번째 업키프가 명중될 때까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었던 메네댐은 네 번째 업키프가 명중하자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붕괴됩니다. 댐이 붕괴됨과 동시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으며 순식간에 하류 지역의 공업시설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였던 에델댐도 연속으로 업키프를 얻어맞은 후에 맥없이 붕괴됩니다. 하지만 랭카스터 폭격기들은 나머지 댐들에게는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메네댐과 에델댐을 파괴했기 때문에 작전은 크게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 랭카스터 폭격기 부대의 손실도 심각한 편이었는데, 작전에 참가했던 19대의 랭카스터 폭격기 중에 무려 9대가 폭발에 휘말리거나 대공포화망에 걸려서 돌아오지 못했으며 56명이나 되는 승무원들이 전사하거나 실종했을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었죠. 이 폭격 작전에서 랭카스터 편대를 이끌었던 24세 가이 깁슨 중령은 무공을 인정받아 빅토리아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댐 공격 작전에 크게 놀란 독일군은 파괴된 댐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했으며 결국 3개월 만에 댐을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독일 영내 모든 댐들에 대공포화를 증강 배치하고 방어 태세를 강화해야 했죠.
한편 영국 공군도 이 작전에서 5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손실이 너무 컸던 영국 공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댐 공격 작전은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폭격 작전은 결과적으로는 독일군에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후부터 독일군은 혹시나 모를 댐 공격에 대비해서 대서양 방벽을 구축하는 데 투입해야 되었던 많은 병력과 무기들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댐 지역에 묶어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1954년에 영화로 제작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 이 업키프 폭탄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번즈 웰리스 박사는 대함 공격용 버전의 소형 업키프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완성되면 태평양 전선에 투입해서 일본의 전함들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죠. 이 폭탄은 하이볼이라는 코드명 하에 개발되었는데요. 경량화 버전이었기 때문에 모스키토나 B-25 같은 중형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것이 가능했죠. 투하된 하이볼은 업키프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튀어나라 전함에 명중하며 역회전으로 인해서 전함의 하부에 달라붙어 가라앉게 됩니다. 이후에 세팅된 신관이 작동해서 폭발하게 되는데 단 한 발로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폭탄의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의 전함들은 미군의 맹공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으며 결국 이 하이볼 폭탄은 실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의 퀵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